잠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의 식당에서 아이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영상이 켜지는 순간 아이는 조용해지고 부모는 편안해집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이의 뇌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부터 보여드릴게요. 한국언론진 흥재단이 2023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에서 4세 아이들이 하루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184분, 약 3시간이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시간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WHO가 생후 24개월 이전 아이에게는 전자기기를 아예 보여주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미 우리나라 24개월 미만 영아의 57.7%가 TV를 시청하고 29.9%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시대가 바뀐 것뿐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드려봅니다.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는 아이 뭐가 문제냐고요? 사실 단순히 영상 하나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타이밍에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식사 시간은 아이가 부모와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고 대화를 배우고 감정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스마트폰이 끼어드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 공감과 사회성을 담당하는 신경세포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모와의 직접적인 정서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발달합니다. 눈 맞춤, 표정 모방, 말 걸기 같은 아날로그적 소통이 바로 이 뇌 영역의 영양분인 셈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 영양분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 아이는 커서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6년 초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아기의 스크린 노출 시간이 길었던 아이일수록 뇌의 특정 네트워크 성숙이 지나치게 빠르게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죠? 뇌가 빨리 발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뇌 발달이 과도하게 빨라진 아이들이 8세반이 됐을 때 인지 과제를 처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13세가 되었을 때는 더 높은 불안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스크린이 제공하는 강렬한 자극이 뇌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의 효율과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아이 뇌의 결정적 시기, 이 창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 회로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영상이 넘어갈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중독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이의 뇌는 이 즉각적인 자극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훈련된 뇌가 밥 먹기, 책 읽기, 친구와 대화하기처럼 자극이 느린 일상의 활동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는 기다리는 것을 못 견디는 아이가 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가 되어갑니다. 이건 아이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신의 마음 근육을 키워드리는 컨텐츠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홍콩 교육대에서 23년에 걸쳐 12세 미만 어린이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린이의 전두엽, 즉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 디지털 미디어 노출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은 인내심, 계획 능력, 공감 능력의 중추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그 영향이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이건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면 즉각적으로 달래야 한다는 돌봄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 순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도구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수록 아이도 부모도 스마트폰 없이는 식사가 불가능한 패턴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만큼은 스마트폰 없는 구역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단, 규칙을 만들 때 아이를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식사 중 아이와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단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어? 이거 좋아해? 오늘 뭐 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뇌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 아이가 집중할 대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겁니다. 간단한 장난감, 스티커 놀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하나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아이는 다른 것으로 충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4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도 학교와 가정에서의 스마트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이 나쁜 부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식사 시간 딱 20분만, 그 20분만큼은 눈을 맞춰주세요. 그 20분이 아이의 뇌와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뇌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